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FSD 베타 12.3.3을 좀 더 리뷰하기 전에 테슬라의 인도량이 정확히 발표가 됐고, 그리고 주변 자동차 회사들이 1분기에 전기차를 특히나 어떻게 팔았나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항상 주변을 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이야기였고, 그거에 맞춰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테슬라의 인도량이 38만 6천 대를 조금 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어덜 모델은 아마 S랑 X, 그리고 뭐 사이버 트럭 조금이겠죠. 저건 원래 프로덕션이 항상 2만 대였고요. 저렇게 된 지 꽤 오래됐고, 딜리버리는 17,000대 할 때도 있고, 뭐 그 언저리 좀 올라간 게 아마 사이버 트럭인 것 같은데, 항상 저거는 일정했습니다. 근데 3랑 Y는 많이 재고가 쌓였겠네요. 참 쇼크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만 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많은 비관적 전망들과 이미 중국에서의 데이터가 안 좋았다라는 거를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38만 대 조금 넘는 수준은 상당히 많이 데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테슬라가 이 시장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좀 판매량은 줄지언정 이 지배력, 영향력을 잃었냐? 그래서 주변 자동차 회사들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지배력은 강합니다.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매크로적인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서 다시 반등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하락폭을 보면은 생각보다 쇼크인 것 치고는 선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회사들이 판 걸 더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전기차의 침투율이 이제 천천히 된다라는 것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충전 문제가 많이 부각이 돼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많이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에서 싱글 하우스에 살아도 집에 충전이 어렵거나 아파트인데도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충전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데 레벨 2라든지 그러니까 인프라가 잘 돼야 됩니다. 사실 테슬라를 타면은 그런 걱정이 없는데 다른 회사 전기차들도 이제는 좀 팔리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충전 문제가 심각하죠. 자기 동네만 돌아다녀야지 장거리를 가는 거는 여전히 그건 확신합니다. 불편합니다. 좀 여유를 갖고 해야죠. 근데 테슬라는 제가 봤을 때 이번 모델 X로 세크라멘토라든지 속도가 저는 만족스럽게 나와서. 근데 참 이 컬처를 바꾼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델 S도 이제 초음파 센서가 있는 모델도 12.3.3을 받았고, 이제는 파킹을 뒤에 아마 제가 12.3.3의 리뷰가 참 놀라울 정도로 이제는 하나하나 발전하는 거를 몸소 너무 느껴서, 특히 주차에 있어서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스피드를 더 빨리 정말 사람같이 하려고, 지금도 카메라가 보면 스캔 과정이 없이 그냥 앞에 주차 공간이 펼쳐지면 그냥 그대로 인식을 합니다.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수준인데 장애인이라든지 운전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이거 요긴할 거라는 거에 저는 확신합니다. 속도까지 빨라지면 AI의 위력을 제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쟁사를 보면요. GM. GM 전기차도 이거 보십시오. 간판 모델인 쉐비 볼트입니다. EUV. 파란색이 작년이었고요. 빨간색이 올해입니다. 그냥 가셨죠? 만 대도 못 팔았네. 무슨 일인가요? 이러면서 캐딜락이나 GMC 험머가 엄청 잘 팔았다고 이제 광고를 하는데요. 아직 만 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도 리릭은 상당히 그래도 고급 모델인데, 그렇죠. 지금 막 테슬라한테 요구하는 게 저가 모델 2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정작 간판인 저가인 볼트는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게. 여기에 배터리 공급하는 회사도 쉽지가 않겠군요. GMC 허머는 많이 판 것 같지만 작년에 너무 이게 보이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요. 심지어 안 보이시죠? 전혀. 파란색이 작년입니다. 이 와이트는 2022년입니다. 도대체 1분기에
이렇게 팔다가 거의 안 팔았죠. 예. 그래서 엄청난 상승을 이룬 것 같지만 기저효과로 인해서 아직 2,000대가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정작 고급 모델들이 선방해주고 시장 분위기에선 가격이 비싸서 못 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비싼 모델들이 좀 선방을 해주는. 그러니까 아직 뭘 논하기가 이게 10,000대 이하에선요. 그래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포드가 마켓에서 이제 2등인데 전기차로는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여긴 감산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재고떨이었던 건가요? 물론 현대기아차도 엄청 말도 못하게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괜찮습니다. 포드도 꽤 많이 할인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텍스 크레딧이 안 들어가고 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모델, 그러니까 소득이라든지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7,500달러 더 깎고 일부 주에선 더 할인이 들어가죠. 말도 못하는데 그런 영향 때문에 꽤 선방을 잘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안 팔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역시 가격을 깎으면 가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랑스러운 현대기아차 꽤 선방했습니다. 진짜 전기차 잘 팔고 있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워낙 프로모션이 핫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기준은 이게 달에 지금 한 6,000대 그러니까 신모델이 투여됐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씩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몇천 대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직 10,000대가 안 되면은 이걸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기아도 꽤 그래도 잘 선방하고 있는데 아직 EV9 한 1,200대? 이 큰 시장에서 이게 합쳐서 1,000대, 2,000대는 좀 작지 않나. 미국은 1,000만 대가 넘는 시장인데 물론 전기차가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아직 그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성장은 잘 하고 있지만 아직 뭘 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판매량이 어마무시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이 토요다가 아버지께서도 얘기를 했었죠. 토요다가 진짜 장사 잘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정해야죠. 저도 일본 기업이 싫지만 감정적으로 그렇지만 그리고 전기차 위주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저도 싫어합니다. 개인적 감정은 무지무지 싫어하는데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토요다의 하이브리드가 57%나 세일즈업이 됐고 그 여기는 하이브리드를 엄청 잘 팔죠. 심지어는 EV 그로스를 아웃페이스 했다라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팔아된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전기차에 집중했던 현대 기아보다 잘 판다는 얘기입니다. 토요다가 EV 세일은 되게 레깅한다. 별로 안 좋고 오히려 이제 현대기아를 칭찬하지만 사실 여기는 하이브리드에 집중했고 앞선 이런 미국의 이런 cultural problem 이게 테슬라를 타시면 전기차는 탈만한데 그리고 이런 오로팍이라든지 뛰어난 이런 AI 성능도 이걸 느끼는데 이번에 진짜 공짜로 그 뿌린 효과가 다음 분기에는 좀 잘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전소는 다 테슬라고 근데 딴 차들은 그 속도가 안 나오는데 그리고 충전기의 업타운도 문제가 있고요. 좀 많이들 이런 게 아직은 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포드도 이번에 차를 잘 판 게 하이브리드 역할이 톡톡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기하게 자기들은 감산하겠다는데 전기차가 가격 할인으로 재고 할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정말 잘 팔고 하이브리드가 시장에서 대세다.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얄밉지만 장사를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기차를 이 채널을 옹호하는 거기 때문에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전기차가 무너지면은 채널의 어떤 기조라든지 이런 근거 이런 게 모든 게 다 박살이 나죠. 그거는 쉴드가 안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얄밉지만 진짜 장사를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꽤 팔았는데 이거 보조금을 좀 효율에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제대로 쓰면은 효율도 좋고 환경을 보호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게 충전도 어중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하이브리드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을 고려해 보면 공해가 더 나옵니다. 사실 왜냐하면 엔진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원래는 커뮤트는 이제 전기로만 하고 멀리 갈 때만 엔진을 써서 어떤 분은 막
기름을 언제 넣는지 까먹으실 정도로 막 몇 달에 한 번 넣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쓰면은 정말 잘 쓰는 거고 바라는 대로 쓰는 건데, 그렇게 제대로 써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지, 그냥 막 타시면 하이브리드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엔진도 과부하도 걸리고. 근데 참 신기하네요. 그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오랫동안 전기로 타다가 한 몇 달 만에 엔진을 가동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엔진에 부하가 되고, 엔진 오일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저도 한번 궁금하긴 합니다. 한번 소유하신 분들은 나중에 후기도 그냥 잠깐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 시장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배력이 여전하다라는 게, 중국에서 BYD도 많이 못 팔았습니다. 다 힘들죠. 그래서 테슬라가 재역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YD보다 더 팔죠, 다시. 그런데 BYD의 주력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거 제가 누누이 계속 영상에서 BYD가 어떤 차종을 많이 파는지 보여드렸고, 그리고 전기차도 많이 파는 것은 아주 싼 저가의 커뮤트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테슬라랑 사실 동등 비교가 힘들죠. 테슬라는 장거리를 많이 파는 거고요. 진짜 큰 배터리를 많이 넣고, BYD의 대수에는 굉장히 저가의 배터리 용량이 작은 차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동등 비교가 전 어렵다고 보는데, 여튼 판매 대수로도 테슬라가 배터리 일렉트릭에서는 많이 다시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여전히 테슬라가 대단하지만, 전기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참, 누구도 참 앞날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리뷰를 넘어가기 전에 그런 테슬라의 FSD에 대한 밸류가 이제는 좀 빛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웨이모가 택시뿐만 아니라 우버 배달도 합니다. 별의별 곳에 이제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모가 진짜 장사를 잘 하고 있고, 예전 영상에서 웨이모가 이렇게 잘 돼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주고 먼저 뚫어줘야 테슬라는 대량으로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득을 본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웨이모도 응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서비스가 빨리 많은 도시에 확충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만이 현재 물가를 낮추고, 그래야지 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리를 잘 못 내리고 있죠. 심지어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살짝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다시 쏙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게 주식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물가의 영향이, 참 물가를 잡기가 어려운 게, 특히 여긴 서비스 물가, 인건비가 문제인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특히 핫한 게 이제는 미니멈 웨이지가 $20대입니다. 20달러죠. 패스트푸드. 이게 뭐 체인이 한 50개 이상, 브랜치가 한 50개 이상 대형 체인에만, 그러니까 가족이 운영하고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미국은 주마다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설정해 놓은 그게 아마 한 7, 8달러인가요? 그러니까 그 중앙정부 라인이 있고요. 그게 최소고요. 자기 주에 다시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있으신 분들은 그 주에 최저임금을 해야 되는데, 이제 패스트푸드 체인 같은 대기업들은 20달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인앤아웃이 햄버거 가격을 어떤 데는 2달러나 올렸더라고요. 뭐 그래도 여전히 혜자긴 한데, 이게 햄버거만 올린 게 아니라서 감티도 올리고 밀크쉐이크도 올리고 드링크도 올리고 자꾸 올리니까 그래도 여전히 혜자인데, 이제는 이게 먹기가, 그냥 막 먹기가, 그쵸, 뭐, 못 먹을 건 아닌데, 여전히 너무 싸고 혜자긴 한데, 좀 찜찜한. 심지어는 맥도날드는 막, 해피밀이 20달러를 넘을 일은 없을 거다, 우리가. 그리고 뭐, 프로모션도 많이 하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우프다고 해야 될까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쵸,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야겠죠. 특히 여기, 북쪽, 북캘리는, 노스캘리는 너무 비싸죠, 물가가. 말도 못하게 비싸서 연봉 1억이 이게 옛날에 1억이 정말 컸는데 1억 갖고는 거의 뭐 이건 좀 더 이제 임팩트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세게 하면 뭐 빈민이죠. 이게 가난하게 보죠. 여기서는 5조를 받으셔야 됩니다.
1억이. 1억을 받아도 살기가 빡빡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주긴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약자를 보호한다고 모든 이게 너도 나도 그쵸. 다들 이제 임금을 높게 받고 싶으니까요. 저도 당연히 제 임금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이게 다 오르니까 그럼 결국 나도 누군가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다 비싸게 되는 거죠. 레스토랑에 아직 여전히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그게 음식값의 전가가 되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올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오르면 특히 좋고 참 여기 물가 너무 비싸니까 힘드니까 그분들을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게 답이다. 진짜 인간들끼리 이제 합의라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배달이라든지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빨리 침투가 돼서 이것만이 저는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물가가 높은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저임금으로 일해서 살 수가 없는 지경으로 가는 것도 맞진 않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얽혀져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 빨리 기술 개발 거기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미래 기술에 있어서 선도적인 영향이 있고 그런 부분을 다 선점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밝게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FSD 베타 V12 12.3.3을 보시겠습니다. 자, 12.3.3입니다. 이제 제가 가진 모든 차가 12.3.3인데요. 뭐가 달라졌냐?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늘 다니던 데는요, 이미 전 버전부터 제가 우아우아 하는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12.3.2.1에서 이제 완전히 12.3.3이 됐는데, 전혀, 너무 잘한다. 핸들링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한데, 이미 이런 외곽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안에서 좀 더 극한을 테스트해보는 것 말고는, 이젠 차이를 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하는데 여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도로 뭐 자주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돌면은 사이버 트럭이 돌아다닙니다. 여기 사이버 트럭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매일 뭐 몇 대 이상씩 보니까요. 테슬라 엔지니어링 센터가 있으니까 저 왼쪽에 사이버 트럭 서져 있죠. 이 과정에서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없습니다. 제가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그리고 그 스탠포드 가는 길도 지겹게 볼 텐데 단 한 번은 실수 안 하더라고요. 뭐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느낀 적 없고요. 너무 완벽하게 여기서 한 번도 개입을 안 하는데 중요한 거는 도착지에 보시면은 그 지하 주차장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이제 알아서 들어가죠. 알아서 들어가서 주차를 안 하죠. 주차를 하라고 제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주차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딱 한 번 개입을 합니다. 그때 개입을 하자마자 신기한 게 주변 주차 공간을 확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한 6, 7개를 확 주변에 인식해서 어디 세울래를 물어보고 저는 개입을 해서 거기다 세우라고 클릭 한 번 하고 주차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찍고 여기 가주세요를 되는 건가라는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결국 주차장에서 주차장 가는데 저 처음 시작할 때는 위가 뚫려 있었으니까 GPS가 시그널을 잘 잡으니까 여기 이거 다시 한번 보지만 이거 한 번을 실수를 안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다시 한번 보도블럭에 사람들도 엄청 여길 긁어냅니다. 이게 살짝 움직이는 게 지금 배속을 걸어서 그렇지 이거를 그 밤에는 모르고 직진 가다가 휠 깨먹습니다. 근데 얘는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하더라. 결국 주차장에서 얘가 주차장까지 했거든요. 지하 주차에서 한 번만 그러니까 제가 어디 하라고 개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 하라고 지시하기 위해서 개입을 한 거죠. 그때만 개입을 한 거지 그 외에는 결국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다 하니까 결국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게 오나라는 생각을 확 받더라고요. 이제는 들어가서 주차하라고 내가 지시하면 주차를 하네. 불과 한 달 전에는 주차를 안 하고 삥삥삥삥 돌고 그 기능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너무 크게 와닿아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더 높은 버전으로 낮은 버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내부에서
학교 내에서 별 변수가 다 일어나죠. 그러니까 좌회전 하자마자 이제 버스가 서져 있는데 버스가 먼저 이제 쓰게 되는데 그거를 살짝 피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슈퍼바이즈드 FSD야 진짜. 버스가 돌죠.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까지 보고 여기서 돌았을 때 버스가 서져 있는데 이거를 살짝 넘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원하는데 클릭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다시 한번 그리고 주차할 때 얘가 기둥을 박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끝도 진짜 간격을 칼같이 야 이거 조금 속도를 더 빨리 하면 이러다 근데 적정히 조절을 하겠죠. 여기서 제가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하고 돌아서 헤매니까 클릭을 하니까 바로 칸들 쫙 읽는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뒤로 주차하면서 저 기둥을 안 받고 주차를 잘 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